자, 오늘 날짜가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요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요 이제 더 워낙에 제가 이제 워낙에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일단 눈에 띄는 대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 이제 양자 터널링은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설명드리고, 내일이든 뭐 우리든 다시 설명드리고, 여기 이제 근원에 이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거 뭐 하나씩 이제 주제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굳이 따지자면 요것도 이제 뭐 근원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라나?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요런 가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근원을 이해하는 주제라기보다는 근원의 저 언저리에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알아야 너무나 많이 오용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정신과 뭐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내면에 아이가 있는 걸 가정하고 얘를 뭐 잘 풀어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대충 블로그에서 제가 검색을 지금 한 건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설정하기로는 이제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존재하는 내면에 아이가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얘를 뭐 무의식적으로 어렸을 때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설명이 가고, 그래서 인정하고 뭐 떠올리고, 그래서 상처 공감 사랑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새롭게 경험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일단 설정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인정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본질은 성품성이고 신성이고 불성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본질은 이 신성이자 불성이에요. 이 신성이랑 불성이 있는데, 멀쩡히 있는데, 내면 아이를 뭐 무의식에 뭐 존재하는 뭐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신성이랑 불성은 상처받지 않아요. 얘는 상처받지를 않습니다. 얘는 상처를 안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대로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이제 마음이 생긴다 했죠, 제가. 여기서부터 신성 불성에서 태어나자마자 이 신기신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마음이 파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내면의 아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를 가정하면 안 됩니다. 얘를 그냥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파생하는데, 이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의 외피에 어떤 얘가 이제 어떤 트라우마나 뭐 이런, 얘가 살다 보면 얘가 이 마음이란 게 이렇게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순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얘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면을 써요. 이렇게 가면을 써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면의 아이처럼 얘를, 이 상처를 고착화시키면 안 돼요. 얘가 고착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본질이라는 게, 얘가 마음이 여기 있으면 마음 위에 태국으로 본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원활하게 회전하는 건데, 거기다가 내면의 아이 같은 걸 하나 딱 만들어줘 버리고 얘한테 에너지를 뺏기면 얘네들이 힘을 못 쓰죠. 정상태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외부에 이런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얘가 그렇게 투영이 되는 것이지, 이 내면에 뭐가 본래의 것이 크게 상처를 받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본래 순수하고자 하는
순수하고자 한 마음이 본래의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게다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어서 성품이 갑자기 딱 느껴지면 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가 없어지는, 얘가 그러면 이게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느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의 아이 같은 걸 가정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이 드러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련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심기신으로부터 다가와 있는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앞서 초창기 때 영상들에 많이 올렸을 거예요. 이 내면의 아이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이해가 중요한데, 이해가 정신과 이해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할 땐 이 토대부터 바르게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토대가 이런 말이 있죠. 무려 건축도 토대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가는데, 이 정신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 정신은 성명정 심기신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과 심이 있습니다. 성이랑 심이 있는데 이 구조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다른 거를 자꾸 염두에 두시면 여기다가 다른 성과 심이, 마음에는 이제 성과 심이 있는 걸로 아시고 그 외부에 트라우마,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는데,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이거를 내면의 아이가 있다라고 해버리고 요거를 계속 얘한테 그걸 뭐 보듬어주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내면의 아이가 보듬어지지 얘가 보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이랑 심이. 그죠? 내면의 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나 감정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나 감정 같은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살면서 외부에 이렇게 부딪힌 것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려다 보니까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를 나로 인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게 이 트라우마나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거를 나다 인정해보고 내 안에 속에 그게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정신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면 정신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고, 이런 걸 내면의 아이 같은 거를 가정하지 마시고, 얘는 트라우마나 감정인데 그냥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 본래 순수한 마음과 본래 지극히 선한 성품이 있다라고 그거를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찾아지지, 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찾아지지가 않겠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도록 이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물질적인 변화가 나중에는 나타나요. 성면의 심기신에 의해서 물질적인 변화를 직접적으로 줍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얘네들이 마지막 단계 내면의 아이와의 화해를 통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건강한 전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내면의 아이가 진정한 나를 이걸로 발견할 수가 없죠. 당연히 가짜인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진정으로 이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등장한 신경 정신 과학의 한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철학의 깊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학적인 깊이로 따지면 고대에 우리 인류가 만들었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나왔던 오랫동안 이 철학자들이 갈고 닦았던 철학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예 비교 불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 철학자들은 일종의 철인이었어요. 철인.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자기 몸으로 직접 극복하고 늑대랑 싸워가지고 개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것까지 갈고 닦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걸 심신을 모두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이 체득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게다가 이거는 뭐, 정신과학이나 이런 이 심리치료 막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였냐면 돈벌이죠, 돈벌이. 대부분이. 돈을 벌려면 어떻습니까? 돈을 벌려면 돈과 관련돼서 돈이 잘 벌리게끔 분류를 하고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을 환자로 많이 만들어야 돈벌이가 됩니다. 사악해지죠.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자본주의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서로가 이게 잘하는 부분을 최대한 갈고 닦고 서로 도와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순기능이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환자가 있어야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어거지로 돈벌이를 위해서 막 세분화하고,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도 강의 세션 같은 것도 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돈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분야도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의 좋은 면이 이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좋은 분야에서는 이게 이 단점이 극대화돼요. 이럴 경우에 이제 단점이 극대화돼서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정신과학은 특히나 이거는 이 고대 철학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데 그걸로 다 또 돈을 벌려면 파생시켜서 막 이상한 것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은 종교를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를 믿는 게 차라리 낫고, 이 정신적으로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려면 그냥 고대 철학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내면의 아이라는 뭐 이딴 설정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르지 마세요.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신에 대해서 몰라요. 잘 정신과학이라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의식도 뭐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정확히 규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걸 하기 때문에 뭐 너무 극딜하나? 아무튼 이 사람들이 좀 뭐 부실합니다. 사실은 부실하기 때문에 이걸로 부실하지 않으면 요딴 걸 만들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근원적으로 성품이랑 본래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트라우마나 감정이 들러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면의 아이가 있다라고 해버리고 얘를 인정해서 뭐 무슨 보듬어주고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인정해야 될 것은 쟤들이 이게 뭐 어서 주워들은 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마음이 딱 있으면 그 마음에 겉에 어떤 흉터처럼 얇게 붙어있는 거예요. 얇게 붙어있는 게 이게 이제 감정이랑 트라우마입니다. 흉터처럼 붙어있는 거라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품을 인식하게 되면 그냥 없어져요. 그냥 그 흉터가 없어져 버려요. 아예 본질의 영향을. 흉터는 어떻습니까? 흉터의 특징은 본질의 영향을 안 주죠. 붙어 있어도 본질에 크게 영향 안 줘요. 외관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외관상 안 좋은 것도 성품을 이해를 해버리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다. 그래서 아예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성품이랑 본래 마음이 있고 트라우마나 감정이 그냥 둘러붙어 있는 그냥 뭐 흉터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없어진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엊그제 이제 했던 얘기를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게 내면의 아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바로 이 앞서 찍은 영상에서 뭐 텍스트로 좀 달아놓긴 했는데, 이게 내면의 아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뭐 이 어렸을 때 뭐 상처받았던 뭐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보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이게 이제 이 분열이 되는 이유가 이 아이가 있다라고 상정하는 여러분이 따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정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상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내면 아이가 있다라고 상정하는
또 하나의 마인드가 탄생해버립니다. 딱.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딱. 얘네 둘 다 신성이나 이 불성도 아니고 본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둘 다 겉에 떠버립니다. 완전히 두 개 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얘는 그러니까 상정을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이 표면 의식이죠. 표면 의식이니까 이 대체로 얘가 오히려 트라우마와 감정 덩어리일 수가 있어요. 얘가 사회에 살면서 만드는 어떤 이 가식, 가면 뭐 이런 것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주체로 인정해버리고 상처받은 걸 내면의 아이다라고 해가지고 객체로 만들어버린 이 객체로 대상화 시킨 거예요. 대상화. 얘를 대상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둘 중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 여러 개로 분열이 돼버립니다. 게다가 본성도 있으니까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이런 내면의 아이 같은 걸 가정한 사람 중에서 정신분열 안 되고 약을 안 먹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 심리 상태라는 건 마음은 뭐냐면 어떤 가정을 어떤 이 지향점이 존재해요. 마음이란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면에서 이 마음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한데 이 마음이 지향점이 있는데 얘가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상정을 해버리면 걔가 실제로 발생해버립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정신이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상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본래의 것을 알아야 돼요. 본래의 것을 알아야 이 혼돈이 없습니다. 본래의 것을 알아야. 이게 굉장히 이런 내면의 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 현대에 나왔던 이런 정신 철학의 사조들은 굉장히 부실해요. 얘네들 아예 그냥 인정하지 않아야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요 두 가지, 여러분의 내면은 요 두 개만 있어요. 다 요 두 가지만 딱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얘는 본래 밑 바탕인 신성이고, 그다음 얘가 그 신성이 이 세상에 살려고 나온 그 순수한 마음, 요렇게가 딱 양으로 있는 겁니다. 음이고 얘가 양이에요. 이렇게 딱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대략 그렇게 설명이 됐고,